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개념, 미리 알 건 아니까 까다로운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좀 쉽게 생각하기 힘든 식들이 나와 있네요. 자, 조사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 여기 나와 있네요. A의 미신고 소득은 2조 원을 초과한다 했네요. 미신고 소득을 구하려고 하니까 안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는 미신고 소득은 여기서만 구할 수 있네요. 자, A의 미신고 소득 탄로율은요 37.5니까요 이거 분수로 쉽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8분의 3 됩니다. 37.5 12.5가 8분의 1이니까요 8분의 3은 이제 신고소득 대략 보면요, 자 이건 뭐 총소득을 구해야 되는데요, 신고소득 대략 보면 4, 5, 2, 3, 5 정확히 써도 됐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신고 분의 미신고 되겠네요. 자, 이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요,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신고 소득을 한번 2조 원으로 놓고 보는 거죠. 일단 미신고 소득을 2조 원으로 놓고 본다면요, 자, 이게 단위가 5억 원이니까 여기가 지금 4조 5천억 원이거든요. 5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요, 대략 뒤에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000으로 치고요. 그냥 단위도 바꿔서 하면요, 45 더하기 20분의 20 정도 되겠네요. 미신고 소득이 딱 2조 원이라면요. 네. 이렇게 여기 군다면요, 이걸 여기 약간 작은데 이쪽으로 놓고 보면요, 여기가 이제 더하고 나면 65분의 20이 됩니다. 자, 이거 8분의 3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88에 64, 63, 18 하니까 아직은 이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이거는. 자,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 탄료율이 8분의 3이었으니까요. 37.5. 이게 같아지려면요, 그럼 결국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변해야겠죠. 이쪽이 변화할 수 있는 건 이제 신고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미신고소득만 올라가거나 내려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미신고소득이 2조 원일 때가 딱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이게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쉽게 이해하신다면요, 자, 이게 20이 만약 쭉쭉 작아진다면요, 20이 만약 0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45분의 0으로 해서 그냥 0%가 나오겠죠. 좀 더 크게 쓰면 45분의 0이 돼서 0% 나오겠죠. 이게 다 반대로 20이 만약 100만이 된다면요, 100만 45분의 100만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되겠죠. 즉, 이 값이 커지려면 이 미신고 소득 값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커져야 이 8분의 3에 가까이 갈 거니까요. 지금은 아직 8분의 3보다 작은 상태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결국 미신고 소득을 우리가 2조 원, 20을 가정하고 했는데 2조 원을 가정했더니 8분의 4에 미치지 못한다. 더 커지려면 20보다 커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미신고 소득 2조 원을 초과한다가 맞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만약 이 8분의 3을 맞추려고 미신고 소득을 정확히 구하다 보면 굉장히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미신고 소득이 2조 원의 초과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2조 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2조 원을 기준으로 잡았더니 2조 원보다는 커져야 된다. 그러면 초과하겠다.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총소득에서 신고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과 총소득이 그냥 미신고소득이 소득 탄료율이니까요. 미신고소득 가지고 생각한 게 소득 탄료율이니까 반대로 총소득에서 신고소득이 가장 높다면요, 소득 탄료율이 낮겠죠. 자, 신고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반대로 하면은 소득 탄료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요, 뭔가요? C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업종. 자, 신고소득의 비중이 가장 낮다는 건 미신고소득이 높고 소득 탄료율이 크다는 거죠. 가장 큰 업종은요, F네요. 자, C와 F의 조사 대상 인원 차이는 500명 미만이라는데요, C와 F의 조사 대상 인원 차이 500명 미만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았고요. 자, 미신고소득 부가세액 중 미징수세액의 크기는, 미징수세액은 여기 나오네요. 미신고소득세액 중 소득 부가세액 중 미징수세액의 크기는 소득 탄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 이건 확실히 할 수가 있죠. 소득 탄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이미 F고요. 소득 탄료율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D네요. 자, F와 D의 미징수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네요. 자, 미신고소득 부가세액 중 징수세액을 가지고 한 게 징수율이고요. 두 개가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자, 즉 13924의 57.8%가 징수세액이 됩니다. 네. 이것 중에
이 징수율이라는 게 징수세액의 비중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징수세액을 뺀 만큼 이게 미징수세액이 되는 거죠. 즉 무엇이냐? 이 D, F요. 소득달률이가 F의 미징수세액은요. 미징수세액을 놓고 본다면요. 디귿 보기 관련해서요. 미징수세액을 놓고 본다면 F는요. 이 12789에 곱하기 몇 프로인가요? 57.8%는 징수세액이니까 나머지 미징수세액은 42.2%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는요. 12709에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왜 5초 이상한 숫자를 썼네요. 신고소득이 아니라 미신고소득 부가세액 중에서죠. 그러니까 13924에 42.2%고요. D 같은 경우는 12709에 42.5%네요. 이게 바로 미징수세액이 크게 된다는 거죠. 징수세액과 미징수세액이니까요. 미신고소득 부가세액이 징수세액과 미징수세액으로 나눠지니까요. 자, 이거 두 가지 비교한다면요. 여기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가 차이가 크니까 F가 더 크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소득투자율이 가장 높은 업종 F가 D보다 크다는 거. 디귿복이 맞는 복이 되겠네요. 여기 까다로운 점이라면 이제 이 소득타율 여기 이거와 사실 소득타율과 징수율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총소득을 신고소득, 미신고소득으로 나눠준 반면에 여기서는 사실 미신고소득 부가세액 자체가 이 식을 놓고 본다면 징수세액과 미징수세액으로 징수세액과 미징수세액으로 나눠져서 두 가지를 합치면 미신고소득 부가세액이 되는데 그거를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식으로만 보여줬다는 거고요. 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이거 식을 놓고 본다면요. 이게 두 개 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 근데 분모는 미신고소득 부가세액을 똑같은 상태에서 미신고소득 부가세액분의 징수세액 더하기 미징수세액이 1이다. 즉 미신고소득 부가세액과 징수세액 더하기 미징수세액이 같다. 이겁니다. 네. 제가 좀 쓰느라 복잡하게 됐는데 한번 매끈한 시험지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업종의 징수율은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한다. 자,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한다는 건 뭔가요?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작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요. 리을 관련해서요. 자, 총소득은요. 신고소득 더하기 미신고소득으로 나눠지는데 자, 만약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크다면요. 신고소득의 2배가 총소득을 초과하겠죠. 근데 반대로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하려면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작아야 반대로 이 미신고소득이란 게 신고소득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이 신고소득의 2배보다 총소득이 더 초과하겠죠. 신고소득의 2배를. 그러므로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작다는 거고요. 자,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작다는 것은 자, 여기서 신고소득이 미신고소득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비율이 50% 넘어갈 거라는 거죠. 네. 미신고소득이 신고소득보다 크니까 이게 50%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 소득타율이 50% 넘어가는 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업종 소득타율이 50%를 초과하는 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있나요? 소득타율이 50% 초과하는 업종은 D랑 F 있네요. D와 F 있네요. 업종의 징수율은 조세대당 전체 자영업자의 징수율보다 이 업종의 징수율은요. 조세대당 전체 자영업자의 징수율보다 낮은 거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다 맞아서 정답 5번 되겠고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7번 문제 치고 까다롭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기 이 선지가 하나 틀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뒤에서도 이제 후반부 문제에서도 이런 게 하나 이런 스타일이 하나 더 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만 보고서도 넘어가는 게 이 구성만 보고서도 넘어가는 게 패스하는 게 더 나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연계시키는 게 또 까다로웠고요. 네. 뭐 기억 쉽긴 했으나 쉽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나마 니은이 좀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기억, 니은 뭐 하나 쉽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틀린 게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봐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도 까다롭고 이 구성 자체도 까다롭고요. 네. 아주 마음 먹고 낸 문제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뭐 18, 19 뭐 이쪽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네. 문제 7번의 정답 5번이었고요. 복잡해졌는데 보시면서 깨끗한 시험지 가지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이었습니다.